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남편 만 66세, 저는 만 64세 부부가구입니다. 작년에 남편이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했어요. 소득인정액이 연금 기준액 270만 4천 원을 초과했다고 하는데 주위의 친구들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도 기초연금 다 받고 있거든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내년에 만 65세가 되니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탈락했으니까 저도 무조건 탈락하는 건가요? 그리고 한 번 탈락한 사람은 언제 재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센터에 물어보니까 올해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내년에 다시 하라고 하던데 먼 놈의 기초연금이 그리도 복잡하고 어려운 건지 참... 아니면 제가 뭘 잘 몰라서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네요. 바쁘시겠지만 알베르트 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맛 알베르토입니다. 2021년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약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30만 명의 어르신들은 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오늘 알베르토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한 번 탈락하면 재신청하지 않는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천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다면 이 연금 기준액을 초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 기준액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014년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2천 원을 시작으로 2020년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2천 원으로 매년 상승해 왔습니다. 또한 올해는 단독가구는 20만 원 올라서 169만 원, 부부가구는 33만 6천 원이 올라서 270만 4천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당연히 기준연금액이 오르겠죠. 따라서 매년 1월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내가 새롭게 바뀐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꼭 1월에만 재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언제든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즉시 재신청하시고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늘었다면 최대한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지인의 말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요즘 만 65세 전후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다 보면 거짓 정보가 진실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세를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국민연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월급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거짓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말들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 월세를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임대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즉 필요경비 42.6%를 공제해 주므로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 계산 시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약 97,000원의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월급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기초연금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150만 원을 받더라도 기본공제 98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36만 4천 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혜택이 가장 크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즉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목소리 큰 친구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또는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말을 100% 믿는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모의계산 프로그램이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궁금하신 것들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의계산 프로그램은 제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거나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센터 담당자들도 과중한 업무와 수시로 바뀌는 기초연금 제도의 조건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프로그램이나 주민센터 담당자들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하고 전문가에게 중복 체크해야 불이익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 기초연금 탈락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셨거나 감액되었는데도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면 관공서에서는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소득과 재산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차분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탈락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이의 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직접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남편이 다음 달이면 회사를 그만둘 건데 소득이 줄어드니까 바로 기초연금을 재신청해 봐야겠어요. 저도 내년에 신청하고요. 더운 날씨에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 친구들한테 많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편법을 이용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매년 1월 재신청하시고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즉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